대표 순천시가 국정감사를 요청한다는 발언 이후 지자체 간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도의에 맞지 않다고 나선 건데 광양만권 상생을 위해 공동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고흥산 마늘에서 고온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로 인정될지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검은도 수협 조합장이 위판 수수료 일부를 일부 어민들의 통장에 입금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협 직원은 차명 계좌로 수협 자산을 불투명하게 운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서부권의 고대 마한의 최고위 수장층 무덤을 확인하는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영산강 유역 고대 사회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만권의 환경오염 문제를 국정감사로 함께 풀어보자는 순천시장의 제안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광양시가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올 초 스카이큐브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역 간의 마찰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럴수록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실적 대책을 찾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만권 환경오염과 관련해 국정감사 요청 발언이 나온 건 지난달 24일. 허석 순천시장이 생존권 문제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연복 광양시장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양시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데 순천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말고 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국정감사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치단체 간 불협화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기오염의 발생 권역이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광양만권 지자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겁니다. 광양시가 순천시의 국정감사 발언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한 문제 해결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일부에선 순천시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광양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기관의 권한을 따지기에 앞서 지역민을 위한 현실적 대책과 관리 감독 방안이 제기돼야 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면 순천시에서 부득이하게 행정적으로 좀 불편한 관계를 야기하는 것들을 먼저 제기하진 않았겠죠. 이 문제는 사실은 광양시에서 먼저 제기를 해서 환경문제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야기된 자치단체 간 껄끄러운 양상. 서로 간의 반목과 비판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광양만권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질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어제 정전 사태로 가동을 멈춘 광양제철소 고로의 복구 작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광양제철소는 가동이 중단된 고로 5기 가운데 2기는 어제 복구됐으며 나머지 3기도 오늘 오후까지 정밀 점검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제철소 측은 고로 중단으로 쇳물 생산량이 5만 톤가량 감소해 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연말까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전 사태로 인한 코크스 잔류가스 배출에 대해 환경당국이 유권 해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불가피하게 코크스 잔류가스를 대기로 배출한 경우에는 가스 전량을 연료선비인 플레어 스택을 거쳐 처리해야 하지만 광양제철소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부는 원료 주입구 등을 통해 잔류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다만 이번과 같이 정전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철소 측은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흥 마늘에서 고온 현상이 원인이 돼 변색과 물러진 피해가 대량 발생했는데요. 농정당국은 아직 농작물 재해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고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풍양면의 한 마늘 선별장. 수확된 마늘의 껍질을 벗겨보니 누렇게 짓물려 있습니다. 또 다른 마늘은 마치 썩은 것처럼 변색됐습니다. 스페인 종자 대서 마늘의 이상 피해는
지난 4월 고온다습한 날씨에 마늘의 체내 칼슘 성분의 이동 장애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마늘 피해 발생 면적만 390여 헥타르에 피해액도 78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애써 기른 마늘이 고온 피해를 입은 것도 속상하지만 농작물 재해로 지정될 수 있을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 더욱 답답합니다. 재해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이럴 때 재해로 인정을 해서 하다못해 얼마라도 보상을 좀 해주시면은 다시 우리 농민들이 힘을 얻어서 또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는가. 지금 거의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고흥군은 재고량 수매를 통한 피해기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농작물 재해로 지정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농정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농축산식품부는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재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상 조원 이란 말이 있는데 고온이 없어요. 그래서 심의회에서 이것을 재해로 이것도 포함된다 하고 결정해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고흥의 마늘 재배 농민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늘의 이상 피해 현상까지 커지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동부권 상공인 단체가 여수 김포 항공기 노선의 증편을 정부와 항공사 등에 건의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서 대한항공이 오는 10월부터 여수, 김포 노선의 항공기 운항 횟수를 하루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일 경우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상인은 또 여수, 고흥 간 연륙 연도교 개통과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수, 김포 노선의 항공편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 전남 지역의 학교 200개교가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됩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따라 전남 지역 74개교에서는 도시락 지참과 간편식 시행 안내문이 내려졌고 69개교에서는 단축 수업이 실시되며 57개교에서는 체험학습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9만여 명은 내일부터 오는 5일까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갑니다. 예, 남해안업의 아주 중요한 전진기지가 바로 거문도죠. 그렇다 보니까 수협도 한 해 위판고가 100억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거문도 수협에서는 최근 위판 수수료를 특혜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말썽이 불거져서 거문도가 시끄럽다면서요? 예, 일부 어민들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면서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하고 나서서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거문도까지 직접 가서 현장 취재해 왔습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수산물을 위판해서 얻는 자금으로 수산인들의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수협. 거문도 수협은 지난해 140억여 원의 활어 위판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거문도 수협 조합장이 재임 당시 일부 어민에게만 위판 수수료를 낮춰 그 차액을 통장으로 되돌려주면서 금전적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특혜 의혹을 받는 조합원의 수협 출자금 납입 내역입니다. 2009년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두 사람의 계좌에 출자금의 형식으로 돈이 입금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09년부터 두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모두 1억여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일부 직원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협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당 수협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가 활어를 유통하고 얻은 부가 수수료를 수협 대표 통장이 아닌 차명 통장에 입금해 관리하면서 횡령을 했다는 겁니다. MBC가 입수한 차명 통장 내역입니다. 차선료 등 각종 수수료가 수협 직원도 아닌 개인의 명의로 입금돼 있습니다. 차명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기도 했는데 출금 목적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거문도 수협 조합장은 일부 어민에게 위판 수수료를 돌려준 건 매출을 위한 거문도 수협의 경영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분은 1년에 약 한 20억 정도 매출이 오르는데
갖고 나가보니까 우리 수수료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 수협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얘기를 하니까 2.5%를 준 대신에 0.5%를 자기 출자에다가 전환을 해다오. 오케이 내가 했어요. 또 차명계좌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총무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현 검은도 수협조합장과 관련 수협 직원들을 상대로 위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분군이 밀집한 영암군 시종면에서 고대 마한의 최고의 수장층 무덤을 확인하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백제와는 다른 영산강유역 고대 사회 실체를 밝히는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8개의 고분군이 밀집한 전남 영암군 시종면. 고분과 마을을 따라가면 거대한 쌍무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발굴 조사에서 석실과 석곽, 옹관 등 6기의 매장 시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보존 상태가 좋은 석곽에서 대도를 비롯해 다양한 토기들과 수백 점의 유리 구슬이 발굴됐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금동관 편입니다.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의 유리 구슬과 금동 날개인 영락이 매우 유사합니다. 고대 마한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으로 최고위 수장층의 무덤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영암, 고대 영암 시종 일대에는 나주 반남과 더불어 가지고 지배자급의 그 우두머리로 생각되는 지배자급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고분에서는 또 일본 무덤에서 확인되는 흙으로 만든 인형들도 발굴돼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동관 조각이 발견된 영암 내동리 쌍무덤 2호 석곽입니다. 보존 상태가 좋아 추가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제와는 다르고 신라와도 차별되는 마한 역사의 고증 작업이 성과를 내면서 마한 문화권 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우리 지역 마한 문화 유적을 토대로 한 마한 공원 조성 등 마한 역사 문화 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사업비 3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내동리 쌍무덤의 추가 발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시민단체가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정전 사고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만권 환경연합단체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로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저감 조치 없이 1시간 동안 방출됐다며 안전과 환경관리 실태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이번 사고가 단순 정전 사고로 일단락돼서는 안 된다며 각 공정의 저감 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공장장 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젯밤 여수산단 모 업체 공장장 A씨가 범행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함께 영장을 신청한 또 다른 업체 팀장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했고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수 꿈트락몰의 시설이 대폭 보강되고 다양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편의시설과 휴게공간 등 기반시설 보강에 10억 원, 마케팅과 수익 모델 개발에 3억 원을 투입해 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중안 쇼핑센터 2층에 문을 연 여수 꿈트락몰은 청년 상인 점포 27개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지상파 방송의 상가 활성화 프로그램에 방송돼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광양시의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한 예산이 4,010억 원으로 행안부 목표액보다 240억 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지역 실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것으로 향후 국도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